자, 이제 그 백습대 질문을 조금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상 질문을 보니까 백습대는 다른 학교와 달리 유난히 인적성에 초점을 정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백습대 인적성 문제는 읽어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루었고 본인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까다로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까다롭긴 하다, 그죠? 네, 특히 백석대는 학생들이 이런 시사 질문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 답변하기 어려워서 이게 무서워서 백석대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진짜 그런 친구 우리 서둥이는 없겠지. 네. 근데 시사 질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선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주제가 주어진다면 우선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 정의를 한 줄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본인 생각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4차 산업혁명이 뭐죠, 대표님? 4차 산업, 사실 이게 참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AI라든지, 그죠? 우리가 지금 사실 서비스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이것까지도 그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저희 일상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사물 인터넷, 그래서 로봇이나 이런 AI와 같은 무인 시스템이 점차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이제 항공 분야에서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제일 답변하기도 쉽고 제일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쉽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있는 최신 이제 항공 뉴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몇 개만 찾아보셔도 이런 예시는 쉽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무인화가 되고 이렇게 로봇이 점차 인력을 대체를 하면 그럼 결국 우리 승무원들도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앞으로 항공 승무원 전망이 어두운 게 아닌가. 실제로 이게 대한항공 마지막 임원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내 서비스를 승무원이 아닌 로봇가 대체할 때 본인의 생각은 어떠냐, 4차 산업 시대가 오면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냐. 그때 제가 우리 그 학교 간 친구들에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냐 하면, 자, 일단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우리가 기내에서 단순하게 서비스하고 승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서 그분의 그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할수록 더더욱 값어치를 가지는 것은 인적 자원에 의존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면접 가서도 코칭한 대로 해서 그네들이 이제 최종까지 합격한 케이스니까 우리는 어차피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계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더욱 값어치를 나타내는 것은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서비스야 로봇이 자동화가 다 대체가 되겠지만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는 오히려 승무원들의 업무가 더 중요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무원들의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
갈수록 서비스의 수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퀄리티 더 높은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해서 특히 백석대에서는 XR 기술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앞서죠.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반성하시고 빨리 저희 그 백석대 엄경화 교수님과 했던 인터뷰 영상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영상 필요한 친구들은 저 위에 가면 있습니다. 읽어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객실 승무원 그리고 운항 승무원 간의 코워크를 가상현실상에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이시기 때문에 이런 백석대 관련 이슈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백석대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것 중에 하나죠. 그걸 모르고 백석대 면접을 가는 건 제가 백석대 면접관이라도 조금 용납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코로나19로 인한 본인이 지원한 학과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항공과겠죠, 그죠?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대두가 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항공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어렵다, 뭐 앞으로도 뭐 전망이 어둡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올해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 위드 코로나. 네, 백신 개발로 인해서 맞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발전적이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뭐 서비스나 일단 해외 관광 상품이 지금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 또 무착륙 관광 비행이라는 새로운 상품도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그렇죠.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앞으로의 항공업계의 어떤 폭발적인 회복에 대비를 해서 이제 학과에 입학한 후에 외국어면 외국어, 뭐 서비스 마인드, 뭐 업무 지식, 일단 뭐 글로벌 매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충실히 갖춰서 항공사 공채에 대비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능동적인 답변을 이거를 조금 임팩트 있게 우리가 구성을 하자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백석대학교 2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된다면 4년 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항공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4년을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이런 대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뭐 변화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를 한다면 그 전에 승무원들의 업무 중에서 이제 안전 업무가 굉장히 중시가 되었다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의 방역이라는 이 업무까지 좀 더 이제 추가가 되어서 강조가 될 것 같다. 지금 일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나 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위생 수칙 관련해서 이제 일상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승무원의 업무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런 방역 관련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 소 원장님만이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 돈 받고 알려드려야 되는 돈 받고 비싼 거인데 일단 돈은 제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당면 과제들 중에 가장 먼저 개선하고 싶은 것? 네, 청소년 문제 관련한 이슈도 거의 매년 시사 질문으로 많은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면접 질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관련한 그런 교육들을 아마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고 그럼 청소년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로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문제를 예로 들어본다면 이게 아무래도 학생들끼리 서로 좀 이해를 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교실 밖에서 좀 다 같이 어울려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을 한다면 학생들이 개개인의 개성을 좀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 같고 또 뭐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끼리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제안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백석대는 학과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으로 넘쳐나요. 네. 그래서 물론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그쵸. 때문에 네. 이제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네. 백석대 그만큼 다양한 행사와 네. 교육 프로그램이 네.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네, 답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에 정말 1년밖에 안 남았다, 그죠? 가장 하고 싶은 일,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질문이에요.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사실 가장 심플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정말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뭘 하고 싶은지를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시를 이제 들어드린다면 이 질문 역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 가볍게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로 그동안 못했던 미뤄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걸 내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혹은 뭐 부모님께 죄송했던 일이라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지키지 못했던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 내가 그걸 1년 안에 남은 1년 동안 꼭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입시 면접이니까 여러분들이 백석대 입학을 하셔서 이제 그 1학년이라는 그 학교 생활을 내가 정말 내 생의 마지막 1년이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멋있게 무엇을 하며 멋지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뭐 종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뭐 스티브 잡스의 재산이 8조가 넘었다고 해요. 그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제 1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남은 1년 동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최대한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 사랑을 최대한 많이 이제 표현하겠다. 원장님 말씀 듣는데 원장님은 막 사랑이 넘쳐나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런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해요. 부모님 어떠세요? 저는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그냥 갖다 저도 너무 평생을 하나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지만 한번 그런 걸 해보고 싶기는 해요. 네. 야, 오늘 우리 뭐 역시 서 원장님의 그 어마어마한 내공을 바탕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답변들 방향 우리 서둥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뭐 할 말이 더 많지만 네. 혹시 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제가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댓글 남겨요. 안녕.